유전. 무서워. 눈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너 뭐 눈매 유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역시 예. 예리하십니다. 이 사연은 제보자 김선경 씨가 초등학생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한 친구를 만나면서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선경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데요. 선경 씨를 고통 속에 살게 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선경 씨가 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먹자. 고기만 먹으면 어떡해. 야채도 먹어야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저 혼자 소꿉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재미없어. 그날도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아저씨, 조심하라니까. 조심 좀 해요, 조심 좀. 예. 큰 소리에 밖을 내다보니까 이거 막 옮기지 말라고 했잖아. 조심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랫집에 이사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깐깐한 이웃이. 완전 깐깐한 거. 그런데 이삿짐이 조금 이상했어요. 큰 불상이랑 제기 같은 게 막 늘어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니까 아랫집에 젊은 무당 아줌마가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오는구만. 이거 깨지면 당신 책임질 거야? 네, 죄송합니다. 가자. 조심해야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아줌마 표정이 한참이나 머릿속에 남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무당 아줌마네 집 창가에 처음 보는 여자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무당 아줌마 딸인 것 같았죠. 몸이 아픈 앤가? 핏기 없는 하얀 피부에 눈가는 퀭하니 시커맸거든요. 아,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나? 근데 그 애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문 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얘네를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애한테 살짝 인사를 해봤어요. 안녕. 내 이름은 김선경이야. 너 이름이 뭐야? 너 말 못해? 사실 그 애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아 그래. 안 그래서 됐네. 나랑 같이 놀자. 전 학교가 끝나면 매일매일 그 애를 찾아갔고 그렇게 우린 베프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서운한 게 있었어요. 야, 오늘은 좀 나와봐. 나랑 숨바꼭질 하자. 응? 왜? 오늘도 아파? 아니면 엄마가 못 나가게 해? 근데 그 애는 제가 서운해할 때마다 창문을 살짝 열고 선물을 줬어요. 어머. 뭐야, 이거? 나 주는 거야? 미안하다고? 맛있는 알사탕이요. 맛있다, 이거. 그럼 저는 또 좋아서 사탕을 막 굴려 먹으면서 제잘제잘 하루 일과를 떠들어댔죠. 그러던 어느 날 선경아, 외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엄마가 이따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싸! 저는 너무 설렜어요. 오늘은 아랫집 애를 우리 집에 초대해야겠다 싶었죠.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곧장 아랫집으로 갔습니다. 야, 나 오늘 집에 엄마 없다? 너 우리 집 올래? 그런데 손가락으로 창밖을 콕콕 가리키더니
양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꼭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눈을 가리는 것처럼요. 아, 숨바꼭질 하자고? 좋아. 너 이거 약속한 거다? 그런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쪽에 무당 아줌마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야. 무당 아줌마는 처음으로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알록달록한 색의 작은 지갑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파서 집에만 있어서 친구가 없었는데 사이좋게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 이거 행운을 주는 지갑이야. 그러니까 꼭 가지고 다녀야 돼. 꼭.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지갑도 왠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수상한데. 그런데 그날 밤 저녁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좀 뿌옇고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눈앞에 걔 부족 같은 거 같아. 부족을 넣어준다. 아, 맞다. 오늘 숨바꼭질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애가 날 기다릴 텐데 어떡하지? 근데 집어 던지는 소리 아니야? 알사탕이더라고요. 그 애였어요. 나오라고? 그런데 어디 갔지? 뭐야, 내가 술래하라고? 알았어. 그럼 딱 열마 센다. 얼른 숨어. 10, 9. 천천히 숫자를 세고 눈을 딱 떴는데 여전히 눈앞이 뿌옇더라고요. 얘가 왜 갑자기 왜 그래? 눈병이야 뭐야? 찾는다. 근데 내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거든? 그러자 갑자기 저쪽에서 손뼉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라고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더듬더듬 찾아가는데 가까이에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거기 있어? 어딨어? 어딨어? 너 거기 있어?
에이씨, 야, 놀리니까 재밌냐? 장난쳐. 야, 장난을 좀 놀리니까 심하게 재밌냐? 치네. 그 애는 저랑 처음 한 숨바꼭질이 엄청 재밌었나 봐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싸! 오늘은 더 신나게 놀 수 있겠다 싶었죠. 마침 엄마도 할머니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오늘 숨바꼭질 하면 딱인데. 아, 왔다. 어제 창문을 탁탁 때리던 그 소리가 또 났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안 보이더라고요. 소통이네. 근데 내려가니까 그런데 아랫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라는 건가 싶었는데 처음 들어와 본 그의 집은 정말 엄청났어요. TV에서 보던 무당집이랑 정말 똑같더라고요. 신기하지. 그런데 놀란 것도 잠시 그 애부터 찾아야겠다 싶었죠. 야, 어딨어?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 야, 어딨어? 아줌마한테 들키면 혼난단 말이야. 야, 조용히 그 애를 부르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제 눈을 파낼 것처럼 움켜쥐면서 파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눈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뭐야. 다시 눈이 떠졌을 때는 엄마와 스님 같은 아저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나 왼쪽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손 안 보여?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이 까맣기만 했습니다. 어머. 앞이. 그러게 어쩌자고. 그렇게 한많은 귀신을 저승길 같이 가게 된 줄도 모르고.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넌 그 집 애한테 뭘 받아먹은 거니? 그게 뭐야 이거? 나 주는 거야? 사탕. 아이고, 그게 제밥인 줄도 모르고 덥석덥석 먹었으니.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난리를 치셨어요. 아랫집 무당년인 내 새끼 잡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네. 그리곤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데 그래도 그 집에 엄마가 단단히 애를 쓴 것 같네요. 엄마가? 여기 지갑 안에 부적이 있어서 그나마 한쪽 눈만 내어주고 겨우 목숨은 건진 겁니다. 스님이 들고 있던 지갑 안에는 이제 1,000원 더 뺐는데 안쪽에 부적이 들어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무당 아줌마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린
옷을 거부해서 신병으로 실명됐고요. 앞으로 목숨을 대선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당 아줌마는 딸을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집안에 두고 저승에 보내지 못했던 거죠. 아, 두고 있었구나. 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술도 걸어놨었는데 이 말에는 또 힘이 있다고 제가 자꾸 나와서 같이 놀자 그러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애가 무당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절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무당 아줌마는 급하게 이사를 가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애를 달래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제사도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제3도 완전히 회복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끝났어? 어느 날부턴가 자꾸 한쪽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 뭐야 이거? 결국 저는 간헐성 외사시라는 판정을 간헐적. 받았습니다. 완전 사실 아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예쁜 딸을 낳아 잘 살고 있지만요. 그때 그 애만 아니었어도 하는 원망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해. 딸 아이와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눈이 또 바깥으로 돌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머, 눈이 왜 저래? 그러니까 어머, 지금 그래서 애 앞에서 사람들이 흉을 볼까 봐 눈을 막 가리면서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뭐야? 제 왼쪽 눈이 돌아가면서 보인 그 시야에 그 애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애보다도 제가 더 놀란 건 제 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를 향해 배시 씨 웃었거든요. 제 딸의 눈에도 그 애가 보였던 거죠. 아, 이분이 귀신이 보이는 거야, 이분이. 도대체 그 애는 왜 다시 저를 찾아온 걸까요? 혹시 이제는 제 딸과 친구가 되고 싶은 걸까요? 그렇군요. 귀신을 보는 그 눈. 네네. 그게 이제 유전이 된 거네. 그렇죠, 딸한테. 그렇죠. 네. 아, 그러네. 근데 중간중간 소름 끼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근데 저기 희봉 씨가 사실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오프닝에서는 이제 뭐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뭐 그랬는데 무서웠어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비극이 이렇게 유전된다는 게 그렇죠, 너무 그렇죠. 가슴이 맞아요. 아프네요. 저는요,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간헐적 외사시라는 병명을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선경 씨께서 본인의 눈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요? 이것도- 잠깐 이건 안 영상 해주셔도 되는데. 보시겠어요? 아 저렇게 이제 살짝.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바깥을 향해 돌아간다고 해요. 수술을 하지 않고 계셨는데 딸이 크면서 상처를 받을까 봐 수술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 아이에게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은 진짜 마음 아프지만 사실은 한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되어준 유일한 친구잖아요. 그쵸. 예. 이제는 좀 성경 씨를 좀 편안하게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호영 씨가 들려준 유전 어둑신이 분들 몇 개 촛불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아 요즘 어둑신이들이 표를 많이 안 줘. 찬바람 불더니 아주 깜깜해지셨어. 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예, 잘 가고 촛불은 이제 있습니다. 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2층 올라가야죠. 2층까지는 가줘야 힘을 됩니다. 내셔야 되는데. 뭐 충분히 2층 할수 갑니다. 있어요. 예, 충분히 2층 가요. 하나 더. 가네. 그렇죠. 자. 30대는 무조건 가겠어요. 버리고 지나갑니다. 자, 산말은 하나만 더 갑시다. 야야야야야. 3만원 가겠는데 3만원. 하나만 더. 자, 강호영 씨의 유저는요. 총 39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야, 지난주에 20대 때는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때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좀 나오니까 또 다시 나오네. 선물 많이 나왔네.